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소나기식 로켓 대량 기습 공격에 아이언돔의 자존심이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발표에 따르면 하마스가 발표한 로켓은 약 6,600발로 이 중 900여 발이 목표 지역으로 날아갔고 아이언돔은 약 700발가량을 격추했다고 하죠. 아이언돔의 요격 성공률은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과에 의하면 아이언돔의 요격 성공률은 약 78%, 요격에 실패한 200여 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언돔 이거 무용지물 아니냐 하는 주장까지 나오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이언돔에 제기된 무용론을 살펴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리얼웨폰 제작진을 행복하게 합니다. 히브리어로 키팟 바르젤이라고도 불리는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박격포탄, 로켓탄, 순항미사일, 항공기, 드론 등 다양한 공중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만든 요격체제인데요. 최대 70km 밖에서 날아오는 로켓까지 요격이 가능하며 실제 요격 사거리는 대략 1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듯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만든 배경에는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내에서 하마스가 발사하는 로켓탄 공격이나 박격포탄 등의 공격으로 과거부터 피해가 꾸준히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고심한 결과 방공 요격 체계를 개발하려 결심하고 2005년 개발을 시작한 후 약 6년 만인 2011년에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아이언돔처럼 항공기뿐 아니라 포탄이나 로켓 등의 요격까지 가능한 체계를 CRAM, 즉 카운터 로켓 아틸러리 모타, 로켓탄, 포탄, 박격포탄 등등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이언돔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전 경험을 보유한 CRAM 체계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레이더, 관제소,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1개 포대는 레이더와 관제소 각 1기와 그다음에 발사대 약 3, 4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사대 하나당 20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1개 포대에서 최대 80발의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셈인데요. 현재 이스라엘은 약 10개의 포대를 운용하고 있고요. 발사대에 장착된 미사일을 모두 소모하면 이 발사대마다 20발씩의 미사일을 하나로 묶은 어떤 컨테이너 개념으로 통째로 재장전을 합니다. 그냥 발견했다고 무조건 요격하진 않습니다. 관제소의 관제 시스템이 탐지한 위협이 위협적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물론 컴퓨터로 하죠. 그 뒤에 실제 요격에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탄도 비행을 하는 로켓탄이나 포탄은 초기 탄도만 봐도 이게 어디에 떨어질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떨어져도 피해가 없을 곳에 낙하한다면 굳이 요격하면서 이 비싼 미사일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관제소의 컴퓨터가 야, 이건 요격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아이언돔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목표 주변까지는 관제소에서 보내는 데이터 링크 신호를 통해서 목표 근처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목표 주변에 가면은 자체 탐색기를 통해서 목표를 찾아 타격하는 능동 유도 방식인데요. 요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표적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는데, 단 명중률 자체는 한 표적에 2발 혹은 그 이상을 발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말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2발을 쏜다 그래도 2발이 동시에 한 목표에 맞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가 맞고 그 뒤에 따라가는 게 있으면은 이론상 50%가 되는 거죠. 어쨌든 앞서 2023년 10월의 가자지구 분쟁 당시 하마스의 집중적 로켓 공격으로 아이언돔이 포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이언돔은 지금 많게 잡아도 동시에 800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800발도 이론적으로 그런 거고, 이거는 10개 포대가 전부 발사대 4개를 갖고 있고 그 4개가 전부 미사일을 꽉꽉 채웠을 때 그런 얘기지만, 근데 실제로는 포대에 3개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발사대가. 그러니까 이 800발도 정말 많게 잡은 거죠. 그런데 하마스가 6,600발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 무력화라고 표현하기에는 어폐가 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정부나 군의 주요 시설들에 대한 방어는 효과적으로 수행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측의 민간인 사상자도 로켓에 의한 거는 약 70명 정도로, 떨어진 로켓 숫자를 감안하면은 적어도 아이언돔이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결과였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언돔과 유사한 방어 체계인 LAMD, 즉 Low Altitude Missile Defense, 한마디로 저공방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 중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사태와 아이언돔은 우리도 이 LAMD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눈여겨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아이언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능은 아닙니다. 1개 포대로 방어 가능한 범위 자체가 약 100에서 150제곱킬로미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만 완전히 커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스라엘이 보유한 전체 포대의 약 절반인 5개 포대는 있어야 됩니다. 만약 경기도 전체를 커버한다, 최소 100개 포대가 필요한 건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라고 봐야 돼요. 북한의 포화 공격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여러모로 이 LAMD로 수도권 전체를 완벽하게 방어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용지물 아니냐? 이것도 아니란 얘기죠. 아이언돔과 LAMD뿐 아니라 현재의 방공망 체계도 당연히 모든 것을 보호하진 못합니다. 때문에 방어의 우선순위를 두고 필수적인 시설만이라도 확실한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즉 수도권 전체를 보호한다 이런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면 LAMD는 나름 존재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수동적으로 이 날아오는 표적을 막는 것만으로 방어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적의 포나 로켓 발사대 같은 공격 수단을 무력화하는 능동적인 대처도 역시 필수로 뒤따라야겠죠. 현실적으로 모든 위협을 100% 방어하는 방어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방어와 타격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